바쁜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 식사 캠페인이 확산되는 가운데 예수교대 한 성결교회 산하 신학교인 성결대학교도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단 소속 교회들과 동문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1,000원의 브런치는 높은 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튜브를 선교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설교 등 교회 활동에 담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선교적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저자를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22대 총선 결과를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이제는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기독교인 비율이 높지만 최근 이단과 이슬람의 공격적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아프리카 가나의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일부 대학이 1,000원의 아침 식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교대 한 성결교회 산하 신학교인 성결대학교도 지난해부터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높은 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오픈런입니다. 10시 30분이 되자 성결대 김상식 총장이 학생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은 신선한 야채가 가득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3355 흩어집니다. 향기만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커피는 덤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성결대에서는 이 돈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1,000원에 제공한다고 해서 내용물이 부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유명 제과점에서 파는 샌드위치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1,000원이라는 돈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싸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니까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성결대학교가 1,000원의 브런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에 아침을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1,000원을 내고 샌드위치와 함께 커피 쿠폰을 받습니다. 성결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교내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고 커피까지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 문화 조성을 위해 시작한 1,000원의 브런치 캠페인은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까지 1,000원에 제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소속 교회와 동문들의 기부, 성결대 생활협동조합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결대학교 선배님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빵을 기부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더 의미가 있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침에 빵을 제공했는데 이른 시간에 하다 보니 학생들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10시 30분으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수업을 듣기 전이나 듣고 난 뒤 1,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1,000원의 아침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아침 시간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1,000원의 아침 브런치로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의 편의와 배려를 위해서 1,000원의 브런치를 완성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결대는 1,000원의 브런치 행사를 시작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바로 유튜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유튜브를 이용해 예배, 설교 등의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등 교회 활동에도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이 유튜브를 선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도 낯설지 않은 유튜브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대표적인 공론의 장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유기견 구조 등 선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공론의 장에서 교회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을까? 최근 출간된 책 유튜브 선교는 한국교회가 공론의 장인 유튜브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지를 선교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세영 목사는 교회들이 유튜브의 생태계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검색과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컨텐츠가 노출되는 유튜브의 세계에서 교회 중심의, 즉 생산자 중심의 일방적인 컨텐츠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아서 설교하면은 40분씩 사람들이 1시간씩 듣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의 언어, 세상을 위한 언어, 세상에 의한 언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육시된 언어로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공간이다. 최근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비롯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소개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선교사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세영 목사는 온라인 선교의 핵심은 누군가를 전도하겠다는 개종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개종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영향력을 얻는 건데 영향력은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게 전문성이든 아니면은 그냥 진정성이든 뭔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저희 기독교가 더 좀 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진정성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젖어들게 하는 소통하는 복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온라인 소통의 주체로는 목회자가 아닌 일상의 전문가로 살아가는 평신도를 주목했습니다. 공적 선교의 어떤 일상의 전문가들이 특히 유튜브는 그게 더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건강한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 안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정보 플랫폼이 아닌 거대한 공론의 장이 된 유튜브. 저자는 유튜브를 복음을 전해야 할 광활한 선교 현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문법에 맞는 체계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펼치는 한국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오늘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권을 향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협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공협은 109석 대 191석이라는 선거 결과는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한반도 평화, 경제 회복을 위해 범야권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을 향해선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두렵게 생각해 선도적으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받들어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범야권을 향해선 의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공협은 여야 정당에 생명 존중 사회 건설과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해 한국기독교계가 제안한 정책들을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투표 참여 공명 선거 캠페인을 진행한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이제는 국민 화합입니다란 메시지를 내고 선거 결과 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이번 선거는 여야 정당이 사활을 걸고 싸운 선거였기에 선거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화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가 국가 발전을 위한 평화의 사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서아프리카의 가나로 가봅니다. 가나는 표면적으론 기독교인 비율이 70%에 달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참 신앙인을 양육하는 일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엔 기독교계 이단들과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공격적인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선교적 관심과 동역이 절실합니다. 가나에서 조영광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가나는 이 서아프리카 남쪽 그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동쪽으로는 그 토고, 서쪽으로는 코트디부아르, 북쪽으로는 부르키나파소와 맞닿아 있고요. 1957년 3월 6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지금 현재 대통령제 중심의 그 민주주의 국가로 나름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기독교는 거의 한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1828년에 그 스위스 바젤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나 많은 풍토병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파송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되어서 전체 인구 대비 한 70% 정도가 기독교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이 서아프리카에서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요. 그러나 이슬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말 마지막 남은 보루라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선교사 부부는 그 영등포 노회와 또 도림교회 그리고 범양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가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등포 노회, 독일의 팔주주 노회, 그리고 가나 장로교 볼타 노회 이렇게 3국이 연합해서 20년 전에 컴퓨터 문명국이었던 이 가나에 컴퓨터 학교를 설립을 하였고요. 현재까지 뭐 10,000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활발히 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독가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컴퓨터 학교는 한국 에큐메니칼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가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격 여건도 아주 부족하고요. 이들에게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자립은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가나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회자를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올해까지 16명의 가나 목회자들이 유학을 마치고 이곳에 가나 장로교 곳곳에 아주 크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으로는 저희가 우물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나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수도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뭐 기본 인프라를 나라에서 저녁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건기에는 아침마다 물 구한다고 전쟁입니다. 아침부터 양동이 머리에 이고 또 물 기르러 다니는 뭐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서 이 우물만큼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주한 가나의 선교적인 어려움은 단연 이단과 또 이슬람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국적 이단 백화점인 나라가 바로 이 가나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슬람의 경우는 저기 북쪽 부르키나파소 쪽에서 내려오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는데 문제는 이 이슬람의 뒷배가 이제 매우 든든하다라는 것이죠. 터키나 또 사우디 쪽의 지원이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어서 뭐 어느 동네든지 이슬람 사원 찾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국적 이단과 또 이슬람의 증가 속도가 기독교 증가 속도에 비해서 매우 빠릅니다. 가나 교회는 지금 순전한 복음과 말씀으로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국적인 이단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이단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가 절실합니다. 이단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기독교 리더십 혹은 정직한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가나는 이 기독교 인구 대비 부패 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선교는 복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인재를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인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재 양성입니다. 저희 컴퓨터 학교에서 배출된 기독교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자리를 잡아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일꾼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나 목회자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나에 돌아와서 제대로 또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들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서아프리카 전체를 살리고 서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귀한 그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콜링을 받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들 오셔서 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영강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여수수정로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를 위한 전도와 부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역교계 정기총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수수정로교회가 제1회 더불어 함께 성장하기 더함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수수정로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엔 전국 출석교인 50인 이하의 목회자 부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도 방법과 교회 부흥 성장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말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의 전도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청주 서문교회 조남재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조남재 신임 회장은 성결교단의 화합과 부흥, 전도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 수뇌부가 대거 참석해 새 임원들을 축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충북노회가 예수열방교회에서 제150회 정기노회를 열어 신임 노회장에 부노회장이던 성경환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성경환 목사는 충북노회 산하 지교회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노회는 총회 대의원을 선임하고 자동 총대를 성경환 노회장과 김종수 장로 부노회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정적으로 그냥 찍으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